오늘은 복습을 합시다. 그렇죠? 여기 내신 대비하느라고. 근데 중3 내신은 그렇게 안 중요한데 신경을 쓰이나 봐, 그지? 근데 왜 신경 쓰여? 선생님들이 못 보고 뭐라 그래? 좀 있으면 졸업할 건데 뭘. 자, 이제 복습을 좀 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봐 알다시피 뭐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풀리는 그런 단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주기적 성질인데, 일단 먼저 이거 하려면 사실은 이제 앞단원에서 이 주기율표가 어느 정도 눈에 익혀 있어야 돼. 알았지? 근데 주기율표 네가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0번까지 외우라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외우라 그러니까, 근데 외우라 그러는데도 이제 그때가 중2 때인가? 중2 때 아닌가? 중2 때 배우다 보니까 이게 주기율표가 잘 까먹었지 뭐. 그래서 여기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얘네들을 조금 익혀야 돼요. 그러면 좀 쉬워요. 알겠지? 먼저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먼저겠지. 그지? 그러고 나선 뭐 이제 우리가 주기하고 족을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 2주기 14족, 탄소예요. 그지? 그 다음에 뭐 3주기 16족, 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주기 17족은 염소예요. 자, 그런 식으로 주기와 족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꽉 채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또는 이제 우리가 이 주기적 성질을 배울 때 조금 와닿는데, 자, 주기율이 안 돼 있으면은 좀 힘들어집니다. 알았지? 주기율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20번까지는 순서대로라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이 자, 주기적으로 변화인데요. 그러면 이제 요건 뭘 뜻하는 거냐면, 주기적 성질은 성질이라 하는 게, 그래 쉽게 얘기하면 되풀이 된다는 거지. 되풀이 되는데 뭐가? 성질이.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풀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이유, 다시 말하면 이러한 되풀이 되는 현상에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부터 확인해 본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유효핵전화라는 거야. 그래서 유효핵전화는 G라고 많이 해요. 핵전화를 G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펙티브 차지다. 그래서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이펙트라는 게 무슨 영향을 준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펙티브 차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건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1이야. 그럼 전자들이 총 11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합니다. 자, 힘을 갖다 뭐라고 하면 전기력이라고 그러죠. 전기력. 요거는 전기력 중에서 지금 인력을 표현해 준 거야. 알았지?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이 전기력은 이건 비례상수니까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해요. 거리라는 얘기는 원자에게서 전자까지의 거리겠죠. 자, 일단 분자에 있는 요 항부터 볼게요.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핵의 전하량 플러스 11이라고 하자고. 그럼 Q1, Q2에 들어가는 건 각각 전자와 그 다음에 원자 핵의 전하량이 들어가요. 자, 그럼 Q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Q2에다가는 플러스 11을 대입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힘을 갖다 힘이 이 플러스 11에 해당하는 값만큼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Q2가 실제로는 플러스 11이지만 영향을 주는 거는 요거밖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하를 유효핵전하라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왜 플러스 11인데 플러스 7에서 8밖에 영향을 안 주지 않냐면, 원자 안에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들 사이에서의 반발도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과 반발은 반대죠. 힘의 종류가. 그러니까 영향도 반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쪽 전자와 바깥 전자죠.
이간에 반발이 작용하게 되고 반발에 의해서 전자에 영향을 주는 실제 핵전하가 감소하는 효과래. 이런 걸 가리움 효과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가리움 효과는 전자에 영향을 주는 핵의 전하를 감소시킨대. 그러면 얘가 플러스 11이지만 실제로는 요만큼밖에 작용을 못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유핵전하를 갖다가 계산하는 식입니다. 유핵전하는 실제 핵전하에다가 가리움 효과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핵전하가 11인데 가리움 효과가 11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유핵전하는 항상 양수값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역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주기율이죠. 자, 이쪽으로 갈 때가 같은 주기예요. 자, 그럼 같은 주기에선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핵전하도 증가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사실 뭐 이유는 여러분 이해를 돕는 거지. 그제? 돌프는 제일 중요한 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핵전하가 증가한다는 거야. 자, 이유가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같은 주기니까 뭐 여기죠, 여기. 얘네들. 그치?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의 전압이 같이 증가하죠. 뭐 3번이었다, 4번이었다, 5번이니까 핵이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주기라 그러면 껍질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변하지 않아. 같은 주기에서는. 알았지? 그래서 이 가리움 효과가, 그러니까 안쪽 전자에 의한 가리움 효과가 거의 일정한 상태가 바로 같은 주기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거의 일정화되면서, 그러면 얘는 증가하는데 얘가 거의 일정하니까 결과적으로 유핵전은 증가하는 거야. 됐지? 두 번째, 같은 족입니다.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했을 때, 그럼 원자 번호 증가하는 얘기는 핵의 전압이 증가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봐봐, 같은 족이면 2주기였다가 3주기였다 이런 식으로 가지. 그지? 그러면 이제 껍질 수도 증가하고 안쪽에 있는 전자도 증가를 해. 알겠지? 자, 그러니까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는데 핵의 전하량이 뭐 8, 어떤 경우는 18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근데 아까 그랬죠. 얘가 증가한 만큼 가리움 효과가 증가하진 않아. 둘 다 증가하긴 하겠지만 왜?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늘어나니까. 자, 근데 얘가 증가하는 만큼 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증가하는 거야. 유핵전하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핵전하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유핵전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다시피 조금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유핵전하가 나타나게 되는데, 리튬에서 네온까지, NA에서 아르곤까지, 그럼 얘는 2주기, 3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18쪽, 여기는 1쪽. 그럼 일단 같은 쪽에서 증가하는 거 우리가 아까 봤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 하는 부분이냐면, 주기가 바뀔 때. 자, 주기가 바뀔 때는 네온보다는 얘네들이 원자 번호가 커요. 근데 유핵전하는 뚝 하고 작아져요. 알겠지? 그러니까 주기가 바뀌게 되면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또는 주기가 바뀌면은 안쪽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야. 여기는 안쪽 전자를 이해해야 되겠다. 그죠? 주기가 바뀔 때, 자, 네온은 껍질이 2개예요. NA는 껍질이 3개죠. 그러면 요 전자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 네온은 이 전자에 관한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이 전자에서 안쪽 전자가 이렇게 많아져 버리지? 주기가 바뀔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핵전하가 갑자기 커지는데, 이 유핵전하가 어떤 전자에 대한 유핵전하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원자과 전자에 대한 거. 자, 원자과 전자에 대하니까 뭐예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에 대한 유핵전하야. 알겠지? 그러면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유핵전하는 이런 식의 주기성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지만
거리에는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거리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먼저 유액전화 증가해요. 근데 껍질 수가 같기 때문에 반지름이 큰 차이는 없어. 그런데 이때는 좀 달라요. 이때는 유액전화도 증가하는데 반지름도 점점 커집니다. 많이 커지겠죠? 각각이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영향을 주는데 결론적으로 전자 껍질이 더 많은 영향을 주더래요. 유액전화보다는. 어디에서? 같은 족에서. 자,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에 대한 유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의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은 바로 유액전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같은 족은 유액전화보다는 껍질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전화가 증가한대. 그럼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액전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데 어떻게 잡아당긴다는 뜻이야? 강하게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유액전화가 커지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액전화 증가하고 이 전기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같은 족이에요.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근데 아까 이제 뭐에 영향을 더 받는데? 전자 껍질 수에 영향을 더 받는다며. 그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힘이 어떻게 되냐면 약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럴 거 아니야. 얘네들은 얘가 커지니까 커지는데 같은 족에서는 얘가 커지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작아지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힘이 크대. 힘이 크면 어떨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반지름이 쪼그라드는 거야. 알았지? 원자가, 자, 생각해봐. 원자 핵이 있어. 이쪽으로 막 잡아당기는 힘이 센 거야. 그럼 반지름이 작아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이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힘이 크게 되면 전자를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얘를 떼낼 때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게 이 의미야. 그 다음 반대로 같은 족에서는 힘이 작대요. 힘이 작으면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들이 작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원자가 클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엔 힘이 작으니까 전자를 떼내기도 쉬워지는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유핵전화하고 전자 껍질 수가 지금부터 배우는 주기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기성을 반지름을 배웠어요.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을 배웠는데 이 원자 반지름은 자, 수소 원자를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수소 원자가 있다. 자, 수소 원자는 우리가 1s라 그러죠. 그래서 1s 오비탈 제가 그려놓은 건데요. 이 원자 하나로는 원자 반지름을 정의를 못 내려요. 왜 원자 하나로 원자 반지름을 정의 못 내리냐 하면 우리 오비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지?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다가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얘기를 못해. 그런데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잖아. 이때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원자 핵이에요. 그래서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자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이걸 절반을 나누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분자를 형성하지 못하죠. 그지? 얘는 원자 하나가 하나의 분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온도를 낮춰가지고 온도를 낮추죠. 온도를 낮추면 이 헬륨이라는 이 분자가 아주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핵간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절반 나누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원자 반지름에 하는 거죠. 그럼 얘하고 좀 어때요? 측정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비활성 기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 측정 방법이 다르니까. 예,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지름의 주기성을 보게 되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죠. 자,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힘을 생각하면 돼. 힘이 크면 반지름이 작고 힘이 작으면 반지름이 크다. 알겠어요? 힘이 크면 반지름이 작고 힘이 작으면 반지름이 크다. 그래서 자, 여기 이 주기율이에요. 이쪽으로 할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그럼 반지름은 작아져요. 자, 왜? 유해 핵전하의 영향에 의해서 유해 핵전하가 점점점 커지죠. 이쪽으로 할 때. 그럼 힘이 커지는 거야. 그럼 원자핵이 작용하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점점 커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커진다. 자, 이유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럼 힘이 약해지면 전자를 잘 못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알려드린 게, 자, 이렇게 꽃갈콘. 자, 뭐야?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야. 자, 이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점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내 주게 되면, 여기는 원자 반지름이고 여기가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가 2주기, 그죠? 여기 3주기.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같은 주기에서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 보여? 그 다음 요번에는 같은 족 1족 커지죠, 반지름. 예, 점점점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많아. 이 단원. 어?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어? 저기 F라고 쓰는 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원자과 전자가 F라고 쓰는 게 이거? 네. 어? 그거 말고 힘 F로 쓴 거야. 네, 그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했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했잖아요. 아, 그렇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힘이야. 그럼 유했전은 어떤 전자가? 그러면 유효핵 전하가 힘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돼. 유효핵 전하가 크면 힘이 강하지. 맞잖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야. 자, 유효핵 전하가 커짐에 따라서 힘이 강해지는 거야. 그럼 유했전은 어떤 전자가? 무조건 맨 마지막 전자. 유했전. 지금은 전부 다 원자과 전자예요. 최외곽 전자. 다른 안쪽 전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질 않아. 알았지? 무조건 맨 마지막 전자. 알았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야. 그런 걸 원자과 전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에 주는 영향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 힘도 마찬가지지. 맨 마지막 전자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럼 맨 마지막 전자에 작용하는 힘이 크면은 그만큼 맨 마지막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야. 알겠지? 좋아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 반지름이라고 있어요. 이온 반지름은, 자, 이온이라 그러면 두 가지 이온이 있는데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그지?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자, 제가 리튬을 예로 들었어요. 자, 리튬은 3번이니까 전자를 3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바깥 껍질에 하나.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잃어요. 항상 전자를 잃을 때는 원자가 전자를 잃게 돼 있어. 알았지? 다른 전자 아니야. 원자가 전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니까 이 전자를 잃는다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제가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를 잃으면은 얘가 플러스의 양이온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전자가 안쪽에 2개밖에 안 남았지. 그지? 그렇게 되면 반지름이 양이온이 됐을 때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금방 얘기했네요. 뭐가 줄어들어서?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어서. 알겠지? 두 번째 음이온. 자, 음이온은 반지름이 오히려 커져요. 왜 음이온은 반지름이 커지냐면 전자가 맨 마지막 껍질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자, 들어오게 되면 원래 7개 있었죠. 여기 7개. 근데 마저 하나 더 받으면 몇 개가 돼버리지? 10개. 이제 8개. 맞지? 그럼 8개가 됐을 때 이제 맨 바깥 껍질에 전자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전자 간에 반발이 생겨요. 얘가 들어오면 전자 간 반발. 그러니까 반반 밀쳐내는 거지. 그지? 밀쳐내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음이온은 유일하게 전자 간의 반발에 의해서 반지름이 커지는 그러한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양이온은 전자 껍질이라 그랬고요. 음이온은 전자 간의 반발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온이 있습니다. O2-, F-, Na+, Mg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4가지 이온들이 전자 수를 보게 되면 전부 다 10개예요. 자, 산소가 8번이지. 전자 8개 있다는 뜻이거든. E-는 2개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전자 10개. 자, 플로린이 9번이야. 전자가 9개 있어. 전자가 9개 있는데 하나 더 받아왔으니까 마이너스 1가야. 그러면 전자 10개. 자, NA는 전자가 11개 있다고. 그런데 하나를 잃어서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 10개짜리 이온이라 그러고, 이 전자 10개짜리 이온을 줄여서 등전자 이온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지? 등전자 이온.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등전자 이온들은 반지름을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서 마그네슘이 제일 작고요. 산소가 제일 커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온은 8번, 9번, 11번, 12번. 점점점 원자에게 전하량이 커진대. 그러면 점점점 원자에게 전하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 힘이 강해지는 거니까 반지름을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이유는 바로 핵전하죠. 유핵전하. 그래서 유핵전하가 커지게 되고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래서 등전자 이온들의 반지름은 바로 이와 같은 유핵전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원자 번호에 따른 반지름인데요.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이쪽에 있는 애들. 자, 전부 반지름이 커지죠. 그지? 전부 반지름이 커져. 그래서 전부 반지름이 커진데, 그럼 여기 애들은 원자보다는 이온이 큰 거니까 무슨 이온이에요? 음이온을 형성하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 여기는요,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요. 그럼 얘는 무슨 이온일까?
양이온. 양이온은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줄어든다고 제가 설명했죠. 양이온 형성. 그래서 음이온을 형성되는 이온은 전자 간의 반발이고 얘는 전자 껍질수고. 그럼 전자 껍질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훅 커지는 거, 훅 커지는 거. 자, 얘들은 껍질이 2개 있다가 껍질이 몇 개 될 때지? 3개 될 때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커지는 거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는 이온 반지름이라고 그랬어요. 이온 반지름. 자, 그럼 이온 반지름이라면 이 이온 반지름은 여기에 있는 이온들이 모두가 등전자입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 자, 질소는 3-가 안정한 이온이야. 알루미늄은 3+가 안정한 이온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자, 15족이지. 자, 15족은 몇 가가 안정해? 응? -3가. 자, 그 다음엔 2족이야. 몇 가가 안정해? 얘는 +2가. 알겠지? 그래서 각각의 원소별로 얘가 몇 족이냐에 따라서 안정한 이온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제가 반지름에 대한 주기성 알려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반지름 알겠어요? 자, 이번엔 3번째 주기적 성질입니다. 세 번째 주기적 성질은, 자,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뭐 배웠냐면 유핵전화 배웠고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배운 거야. 자, 세 번째 마지막이야. 이온화 에너지야. 이온화 에너지. 알겠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를 보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는, 자, 일단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게 정의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원자예요. 이렇게가 원자. 에너를 주죠? 자, 이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 에너지 주면은 전자가 똑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를 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는 것은 흡열을 의미하는 거야. 흡열. 그 에너지 흡수했잖아. 그지? 그래서 흡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온화 에너지는, 특히 이제 양이온을 형성할 때 이런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좀 볼게. 자, 이게 원자 핵이에요. 근데 원자 핵이 있고 반지름이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2개 그린 거예요. 작은 애, 큰 애. 알았죠? 반지름이 작은 애, 큰 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전자 떨어져 나갈 때 무한대로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Power off. 자, 무한대로 떨어져 나간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 어디가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까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면 돼요. 자, 위에 거 같아요? 아래 거 같아요? 당연히 위에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위에가 이온 에너지가 크대요. 그럼 반지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예요. 반지름이 작으면 이온 에너지 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온 에너지는 어떠한 그 화학적인 의미를 갖냐면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야. 그러니까 양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맞지?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 그 다음 이온의 작죠. 그럼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톡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알겠지?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와 쉽다가 뭔지 알겠어요?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라는 얘기는 양용이 잘 된다는 뜻이고, 전자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얘기는 양용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온의 에너지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그럼 이온의 에너지가 점점점 커져요. 같은 주기죠. 근데 이유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 예상이 가능해.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그만큼 원자에게 전자에 미치는 힘은 더 커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힘이 커지면은 예, 떼내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하면 이온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 에너지 작아져요. 자, 왜 그러냐면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지게 되고 원자액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작다는 얘기는 뭘 뜻해? 전자를 떼낼 때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에너지들을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주기성을 띠느냐? 예, 여기 그래프가 있네요. 그래프를 봅시다. 그래프를 보면은 1번서부터 쭉 나와 있네요. 수소부터. 그러면 2주기 리베 붕탄 노프네. 자, 그 다음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값은 다르지만 모양은 또 동일하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원래는 같은 주기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온 에너지가 같은 주기면은 커져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같은 주기면 커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하고 반대라 그랬으니까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되잖아. 자, 이렇게. 같은 주기면 반응이 작아져. 그럼 이온의 에너지는 커져요. 근데 계속 커지지 않네. 그지? 원자 반지름은 계속 작아지는 건 맞아. 그런데 이온의 에너지는 커졌다가 작아지는 데도 있고 또 커졌다가 작아지는 곳이 있죠. 그래서 그림이 이게 그대로 여기서 똑같아요. 둘 다 2족에서 13족인 경우하고 15족에서 16족인 경우에 이온의 에너지가 같은 주기일 때 뚝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2족에서 13족입니다. 그래서 2족에서 13족은 베릴륨하고 붕소를 예를 들면 돼. 자, 베릴륨은 2족이고요. 붕소는 13족. 그럼 전자 배치를 써보면 베릴륨은 1s2에 2p2가 되고요. 붕소는 2s2에 2p1이 되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감소한대. 이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왜 그럴까? 전자를 떼내는데 이 전자를 떼내냐 이 전자를 떼내냐 그 차이거든.
그러면 지금 베릴륨에 있는 ES에 있는 전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ES에 있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 입장에서는 전자가 안쪽 전자가 2개거든. 근데 EP에 있는 전자를 보게 되면 안쪽 전자가 무려 4개야. 2개, 4개. 알았어? 그럼 2개, 4개니까 이때 에너지 준위가 ES하고 EP 어디가 더 클 것 같아? 얘가 에너지가 커요. 자, 에너지 값이 크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전자가 다시 말하면 이온 에너지가 그러니까 얘가 큰 거지. 얘는 작아진 거고. 자, 그럼 전자가 떨어져 나오기 쉽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있는 EP에 있는 전자를 떼내냐 이거 떠는 이 뜻이잖아. 그럼 이제 얘가 쉽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 EP가 더 커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EP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안정한 거야. 그럼 불안정하면 떼내기 쉬운 거죠. 안정하면 잘 안 떨어져 나와. 알겠지? 뭐 쉽게 뭐 여러분들이 봐봐. 여기다 이제 그 반척고로 붙였는데 아주 잘 붙였어. 떼내기 어렵지. 근데 그냥 대충 붙여놨어. 그럼 어때? 떼내기 쉽지. 그 얘기가 뭐로 기억하면 되냐면 바로 에너지 준위로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하다는 뜻이야.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고요. 자, 15족, 16족 갑시다. 자, 15족에서 16족은 마찬가지로 질소하고 산소를 예를 들 텐데 전자 배치를 해보면 질소는 EP3고요. 산소는 EP4예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있는 게 질소, 홀전자 하나씩.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전자를 떼내는데 셋 중에 하나를 떼내든가 그러겠죠. 어느 걸 떼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았지? 홀전자는 셋 중에 어느 걸 떼내도 관계없어. 문제는 이쪽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 전자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오겠지. 맞죠? 그치? 그럼 얘가 떨어져 나온대. 근데 아무래도 반발 때문에 떨어져 나기 쉬운 거죠. 그럼 떨어져 나기 쉽다는 얘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이온 에너지가 작다 그랬잖아요. 아셨어요? 작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온의 에너지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하려면은 요 그림을 좀 기억하고 이 그림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 이유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림이겠지. 그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차적 이온 에너지 할 텐데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